자, 이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모임 대표이시죠. 자, 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신은규입니다. 유시민이 나오면 그 이튿날 아침에 안구정화, 귀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말이죠. 자, 어젯밤 또 어제 저녁, 어제 낮 뭐 세 차례에 걸쳐서 유시민 작가가 나왔고요. 또 뭐 오늘 또 나온다고 하대요. 예. 야, 연달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 그 유시민 그 작가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사실 어제도 음. ABC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무엇보다 ABC라고 하는 그런 분류법 자체가 너무나도 국민들에 대한 성향을 유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전 정치인의 권위를 통해 가지고 이 스스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을 판단의 객체로 모는 것도 참 문제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그 네. 표의 내용 자체가 불확실하다, 네. 부정확하다라는 네. 것을 아마 매불쇼 제작진이나 또 체육 MC나 또 유시민 전 장관도 다 공유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소위 말해서 이제 꼴대를 옮긴다고 하는데, 꼴대를 옮긴다.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스스로들도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어떤 말을 이어가야 되는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네. 걸로 보였고요. 예. 저는 도대체 이 ABC 논쟁을 유시민 전 장관이 들고 나와서 시작을 한 것인데, 네.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저희가 생각을 저는 오히려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ABC에 대한 그 해석이나 이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네. 어느 정도 국민들이 평가가 끝났고 네. 여기에 대해서 AS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왜 꺼내왔을까를 본다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과거에 IMF 때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네. 지금 이란발 중동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비상경제 상황실을 청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예. 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다가 국민들의 통합이 정말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열이 난 건 결과론적으로 현실이니까, 이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이 ABC 논쟁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거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유 이재명 현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자기 생존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일단 요약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 꼴대를 옮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A는 일반 시민이고 B는 정치인 평론가. 아니 그러면 이게 분류 대상을 그 분류 대상이 다른데 그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심각한 어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한계가 뚜렷해지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반대가 들어오더라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뭐가 이론으로서 생존력이 있는데, 예. 비판이 들어오면은 아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뜻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꼴대 옮기기라고 했고, 예. 심지어 그 이론을 가장 지금 밀고 있는 분이 최욱 MC인데, 예. 그 최욱 MC가 엊그제자 방송이네요. 거기서는 B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뉴 이재명을 좀 생각해서 갖고 온 이론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B는. 근데 이제 이낙연, 김영환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론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이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입맛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이론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멋스러워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지적 욕구가 유시민 전 장관이 늘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본인의 그 영향력, 인플루언서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그걸 계속 더 유지 강화시키고 싶다. 어디다가 쓸 영향력인지는 이제 국민들의 평가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하나의 좀 몸부림 아닌가. 제가 그렇게 좀 일단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생업이 정치거나 출연료를 받거나 고료를 받으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B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참 그것도 의문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네. 유시민 전 장관님은 장관도 지냈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놓고 본다면 전 우리 시대에 전 어른의 역할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또 정치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또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함께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로들의 역할도 대한민국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또 지식인의 역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떤 현직 그 플레이어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짚어준다든지 어떤 예리한 담론을 제시하거나 미래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갈등 상황을 더 부추기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거나 아이고. 어떤 진영 논리에 편승해서 네, 네. 어떤 친분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영역을 해석하고 어떤 영향력을 이어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팀 김어준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 개입 시도로 해석이 되는 것은 정말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 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중동 등 기성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죄 판결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나 현직 국무총리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까지 이들을 경계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토마토 김태형 기자도 오늘 그 세 사람을 지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비판, 난선 비판, 유시민 작가가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일정 부분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품격 있게 말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젠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나선 것 같아서 그 의도는 무엇인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한 것은 뉴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맞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전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선언과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또 이번에도 또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는 나는 정치 안 하니까 말 바꿔도 돼라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네. 아무리 그래도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친명파리라는 익명을 또 써가지고 뭐 돌멩이 던진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시점으로 네. 이재명 정부에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팀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분들의 전 유시민 전 장관도 소속감을 느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정부를 흔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 예. 누구도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위기감이나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 이미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이미 내려다보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무엇보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를 누가 봐도 이건 지칭을 했고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이 이건 부인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아마 기자님들이 좀 부지런하시게 가서 또 한 번 저는 재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네. 그럼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받고 지금 언론 인터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전 유시민 전 장관님이 최소한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전 매우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출신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윤석열 정권도 유시민 전 장관을 타겟한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를 타겟을 해서 네. 결국에는 조작 왜곡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신 분이에요. 아니 억울한 옥살이만큼 억울할 게 있습니까 세상살이 중에. 네. 근데 네. 그런 고초를 겪으시고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근데 예. 전에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연민과 여러 가지 걱정의 태도를 보였던 유시민 전 장관이 유독 희한하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도 좀 냉정함을 넘어서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무슨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노골적이에요. 조금도 좀 뭔가
아닌 척하지도 않아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대적 모습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인다는 것은 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신 분인데 네. 그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럼 피해자도 선별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나의 권력이나 우리 진영의 네. 논리에 네. 부합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면은 대신 싸워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렇게 적대시해가지고 매몰차게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ABC라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A에 소속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신 늘 우리가 저는 곱씹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네. 과연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누구보다 약자 편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에 핍박받으신 분들 편에 저는 서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만큼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적대시하는 말들을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네. 하나는 매불쇼가 그래도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송영길 전 대표를 다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할 때 네. 지금 유시민 전 작가님 말씀대로 뭐 정편이 띄운다고 할 때 아니 좋습니다. 그 띄운다는 말씀을 좀 빌리자면 네. 매불쇼에서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님을 지지해주고 띄워줘 왔었거든요. 그럼요. 예, 예. 전 그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방송 나가셔가지고 그 발언을 하신다? 전 어제 그 모든 말들에 제가 문제 제기를 솔직히 하면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차치하고 네. 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슈 전파사 그 한국일보에 대한 문제 제기 전 이 두 부분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저는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슈 전파사를 그렇게 비난한 것을 보니까 이슈 전파사에 많이 긁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긁혀도 감췄던 분이 유시민 작가였는데 이제는 이 노기를 주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그리고 과거에 네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뭐 기억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회상해 보신다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진보 어용지식인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진영 논리를 또 강화하시면서 아주 네.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네. 그때 당시에도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문덕이란 말도 유행어처럼. 있었습니다. 이문덕. 네, 유행어처럼 예. 뭐 한 3, 4년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마칠 때 정도까지는 그게 아마 유행했던 말 같은데 예. 아니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날 뻔했잖아. 윤석열 시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라는 어떤 진영 논리를 우리가 강조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정상적인 판단과 국민들의 정상적인 이 정부에 대한 자발적 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네. 뉴 이재명 현상인데 예. 그것조차도 용인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를 타파하고 정부가 잘하면 지지하고 정부가 못하면은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쓰시는 도구론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인은 도구다. 예. 근데 그 논리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좀 불만이시고 이 정부를 좀 돌을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뭐 결국에는 정부를 향해서 흔들고 돌을 던진 거는 팀 김어준 쪽인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은 참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피멍들게 만드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정말 중단해 주시고 예.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유시민 전 장관만큼은 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좀 네. 말을 좀 본인 스스로의 말은 좀 지키시는 것도 필요해서 네. 전 좀 손을 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네. 손을 좀 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사님,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내용을 소상히 비평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엔 또 우리 이석현 평론가가 나와서 또 뒤를 이어갈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 한 말씀만 예, 마지막으로만 그러시죠. 짧게 보태면요. 예. 어제 그 친명을 또 팔면서 무슨 뭐 대권을 얘기하는 거 다 실패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패한 대통령제를 전제해 놓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늘 그 대통령과 차별화, 대통령 때리기로 이제 집권했다 이 논리를 설명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 실패를 바라시는 걸로 해석이 되고 국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주류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지만은 예.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하는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쎄 저는 그 말이에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이 너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너무 좀 괴리되어 있으신 거 아닌가를 어제 그 대목에서도 좀 느껴서 짧게 제가 좀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